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021년 시행계획을 10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사업 규모는 5,000명으로 올해 2,500명에서 2배 늘어난 규모이며 예산 2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구직자로 전문 자격이나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술 자격의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단일 등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공인 자격, 등록 자격, 국가 자격을 보유하면 됩니다. 활동 기간은 최대 11개월이며 보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여 분야는 경영전략, 고유경구, IT정보화, 행정지원, 상담 멘토링, 재무회계금융 등 13개이며 지난 9월까지 공개 신청을 통해 89개 자치단체에서 270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경우 상시 선발을 통해 전문 인력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2천만 원 긴급융자를 신설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12월 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융자는 연평균 매출액 및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긴급융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현장 접수는 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보호가 필요한 필수 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 업무 분야에서 감염 위험, 소득 감소, 실업의 위기 등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방문돌 봉종사자 및 방과후황사 지원, 직종별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 필수 업무 종사자 보호법, 사회서비스원법, 가사근로지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 이륜차 기사 및 환경미화원 보호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올해 인사관리 분야 하시슈 1위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채용 연기 및 취소를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 3월 기업 489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에 달하는 74.6%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채용은 경력직 채용보다 신입직 채용이 높아 신입직 채용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선정된 올해 인사관리 분야 하시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등장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와 온라인 인적성 검사와 AI 면접 등 언택트 채용의 확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국민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일자리를 보존했고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은 50.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은 26.7%였으며 왜 일자리를 잃은 경우는 14.0%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지는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라는 응답도 9.0%를 기록했습니다. 대상으로는 20대 여성, 임시적 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이 주로 고용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업적으로는 서비스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하락으로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국내 기업 505곳을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72.5%의 기업이 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회사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가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잡코리아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8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연말 성과급 지급을 확정한 기업이 11.3%에 불과했으며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43.6%, 미정은 45.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8명을 정리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KO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지난 8일 판단했습니다. KO 정리해고 사건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발생해 코로나19 2로 정리해고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가 언젠가 종식되더라도 재택근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쟁점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많은 직원이 강제로 재택근무에 참여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기업과 직원이 이미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하며 재택근무가 코로나19가 진정돼도 추세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업무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최적의 재택근무 조합을 찾아 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이 과정에서 근무시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도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기업 300여 곳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사무공간은 사무실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로 수시로 의사소통하기에 불편한 온라인 채널, 집안에서 업무를 하기엔 마땅한 공간, 부재, 메신저 및 화상대화에서의 불필요한 오해 등을 꼽았습니다. 부장급의 한 직원은 재택근무 시행 결과물의 질을 떠나 방향성이 다른 보고가 올라온다며 방향에 대한 중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를 더 요청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로 인해 지난해 2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 업무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최대 3개월로 확대됩니다. 기존 2주,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항목을 조정,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이 단위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일한 기간의 평균에서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근로자 대표제 입법을 추진하고 운영 지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 유지와 고용 안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제 연구 결과 방지법으로 피해 경험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조치를 의무화한 법, 시행으로 사업장의 적절한 조치가 조직의 신뢰를 높여 고용 유지 가능성이 증가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교육 소홀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경남 김해의 제조업체 대표 A씨는 근로자 B씨에게 유압 실린더를 이용한 베어링 작업을 지시하였고 B씨는 작업 중 튕겨져 나온 부품에 가슴을 맞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창원지법에서는 사업주가 내부 위험시설이 있음에도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가 사고로 숨졌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